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제16기 예스24회 고교동문전. 오늘은 대구 대건고와 중앙고의 32강전 5경기 제1국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 해설에는 윤현석 구단, 진행의 유종수입니다. 대구 대건고, 중앙고 그렇게 높이 간 적은 없는 팀들이지만은 딱 한 번치가 있는 팀들이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대구 대건고는 이제 7회대 8강이 최고 성적인데 최근 몇 년간은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반면에 중앙고는 전기대 8강에 진출하면서 그렇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으로 돌풍을 일으킨 바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번 대회에서도 중앙고의 돌풍 좀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먼저 대회 개요와 대진표를 보시겠습니다. 대회 방식은 32강 토너먼트 3판 2선승제입니다. 1-3국은 3인 릴레이 바둑, 2국은 1위 연기 바둑으로 진행이 됩니다. 선수 구성은 최소 6명 출전, 팀당 2명만 2번 출전이 가능합니다. 대국 규정은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추가 시간 3분이 주어집니다. 시간 초과 페널티는 1분 미만은 5집 공개, 2분 미만은 10집 공개, 3분 미만은 15집 공개를 하게 되고요. 3분을 초과하게 되면 시간패를 당하게 됩니다. 우승 상금은 500만 원이 주어집니다. 지금 16강에 이미 경성고등학교, 부산 동인고, 휘문고, 경북고 이렇게 진출이 돼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번에는 16기에는 좀 왼편 오른편 쪽에 좀 이렇게 균형 있게 좀 포진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렇습니다. 32강 대진을 보게 되면 어느 경기 하나 만만한 팀도 없고요. 그리고 어느 한쪽으로 크게 기우는 팀도 없습니다. 그만큼 균형 있게 32강 대진이 잘 짜여졌고요. 그리고 전통의 강팀들이 지금 본선에 많이 진출했고 또 32강전에서도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팀이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오더 싸움이 원래 좀 치열하기도 하고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 선수 개개인의 개량도 중요하겠지만 그 1국과 2국 특히 이제 페어 대국에 누구를 배치하느냐 그리고 승부를 갖다가 1국이나 2국 쪽에 두느냐 아니면 2, 3국에 두느냐 이런 그 전략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두 팀의 전력을 감안했을 때 이런 그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과연 어느 쪽에서 1국을 승리할지 궁금한데요. 대국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24회 고교동문전, 대구 대건고와 중앙고의 32강전 5경기 제1국 초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대구 대건고등학교 1장입니다. 이병식 선수입니다. 늘 당당하자. 이병식 선수는 기풍은 침착한 기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단점은 덜컥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아하는 프로기사는 이창호 구단이고요. 좋은 대회를 만들어주신 주최 측에 감사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둑에 있어서 덜컥수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중앙고등학교 1장입니다. 전희준 선수입니다. 반명교사 좌우명이고요. 전희준 선수는 균형감 있는 바둑을 좀 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장점은 이제 잘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단점으로 이제 장고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초반에 나온 만큼 시간 안배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초반 선수 입장에서는 역시 좀 단점이 장고라면 그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1국은 3인 릴레이 바둑입니다. 각 팀 25분 타임아웃제입니다. 대구 대건고등학교 이병식 선수, 임덕빈 선수, 송국현 선수가 출전하고요. 중앙고등학교 전희준 선수, 홍영국 선수, 조영일 선수가 출전합니다. 어떻습니까? 대구 대건고등학교는 좀 에이스들이 총출동하는 것 같은데요. 대구 대건고는 지금 나올 수 있는 최강의 조합으로 나왔습니다.
뭐 에이스 하면 이제 임덕빈 선수 역시 네네. 중반에 배치가 됐고 역시 이병식 선수와 지금 단장을 맡고 있는 송국헌 선수까지 예, 뭐 최강의 조합이고요. 지금 중앙고를 보게 되면 전희준, 홍형국, 조영일 역시 그 중앙고는 에이스가 이혁 선수거든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채티에스 선수 뭐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빠져 있다면 역시 중앙고의 그 이 1국의 네. 선수 구성은 최강 그러니까 베스트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베스트는 네. 아니기 때문에 1국에 이제 오더만 놓고 본다면은 역시 대구 대공고가 좀 유리하게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네. 중앙고의 전략은 그렇다면 역시 1국보다는 좀 이상국에 좀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네, 1국에서 낸 오더가 이 전체 승부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그것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 이제 그 1국에서 좀 정면 승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네네. 지금처럼 조금 그 비껴가는 승부가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면 승부를 했을 때 어느 한쪽이 이제 패하는 팀이 나오기 때문에 네네. 패하는 팀은 상당한 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중앙고가 이제 정기 대회에서 정말 그 돌풍을 일으켰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 중앙고도 그 최근 몇 년간 그렇게 성적이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네. 그러다가 작년에 8강 진출하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는데 중앙고가 이제 32강전에서 광주 서석고에게 승리를 거뒀고 특히 16강전에서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경기고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그렇습니다. 8강에 진출했었거든요. 네, 그러나 또 8강에서는 3회대 우승팀 부산 개성고에 좀 아쉽게 패하면서 네. 좀 8강에 탈락을 했긴 했지만 상당히 그 전력이 안정됐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정도 전력이라면 이번 16회 대회에서도 중앙고의 돌풍이 네. 사실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대건고도 역시 최고 성적은 8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구 대공고는 7회대 8강에 진출했었고 네. 사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뚜렷한 성적을 거두지 못했고 14회 대회 16강이 최근 좀 가장 좋은 성적이고요. 네. 정기 대회에서는 32강전에서 부산 동인고에게 좀 패하면서 좀 탈락을 했고 또 예선전을 거쳐서 좀 본선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구 대공고 입장에서는 이 32강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 32강전을 승리하게 된다면 이제 차기 대회 좀 시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대공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구 대건고의 목표가 어디까지냐고 물었더니 16강이라고 아주 겸손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모든 팀들이 32강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역시 차기 대회 시드가 확보를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예선도 보니까요. 그렇게 네.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강팀이어도 네네. 예선을 통과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예선에 참가하는 팀들의 그 실력이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본선 통과기가 그러니까 예선을 통과해서 본선에 진출하는 게 정말 그 힘든 과정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돌들이 좌변 쪽에 총 집결이 돼 있는데요, 지금. 글쎄요, 지금 이 변화는 뭐 쉽게 그러니까 자주 등장하는 형태가 아닌데 네. 지금 두 선수가 지금 인공지능 연구량을 보게 되면 하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만큼 그러니까 인공지능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일반적인 진행에선 잘 나오지 않는 좀 독특한 지금 변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변화만 놓고 본다면은 뭐 베개 처리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이 지금 이 좌기 쪽에서 뚫린 게 좀 백이 두터워진 어떤 이유가 될 수 있었을까요? 네, 지금 이 좌변 쪽이 돌파가 되면서 네네. 그러니까 좌기 쪽에 백이 돌파한 자세가 상당히 좀 두터운 형태고요. 그리고 백이 선수를 잡아서 네. 좀 처리가 되면서 백의 흐름이 좀 그렇습니다. 괜찮아 보입니다. 초반은. 네. 저렇게 2단 젖혀서 가는 거는 귀에 두 점을 꼭 잡겠다 하는 그런 의사표시죠. 그렇죠. 백이 끊어서 한 점을 잡게 된다면 사실 제가 볼 때 흑이 네네.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백이 이곳을 쳤었는데 네. 지금은 이곳을 끊어 잡고요. 네.
이곳을 밀어간다든지 아니면 이곳을 다가오게 되면 네. 지금 이 흙의 간격을 봤을 때 그러네요. 이 빵태네모로 인해서 그렇게 흙이 좋아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저 정석이 어떤 뭐 좋고 나쁨은 주위 배석이나 뭐 그런 데서 좀 꽤 중요할 것 같으네요. 그렇죠. 사실 어떤 형태에서도 그 정석이 상당히 네.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양한 정석 중에서 최선의 정석을 선택하는 것이 그게 실력인데 네네.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네. 그리고 그걸 고려할 때는 역시 주요 배석을 가장 먼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백의 선택은 그러니까 흙도 좀 실수가 있었지만 백도 좀 선택에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끊었을 때 흙도 단수를 쳤어야 되나요? 거기서. 아, 이곳이요? 네. 근데 요 교환은 사실 흙이 좀 당한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흙도 이어서 그냥 있는 거죠. 정도죠. 예. 그리고 지금 백도 이것을 끊어 잡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처리했기 때문에 네네. 흙도 뭐 나쁘지 않은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아, 좀 그곳을 붙였습니까? 그건 먼저 끼워 있는 쪽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런 모양은. 그렇죠. 뭐 일반적인 진행은 막나요? 왜 이렇게 두죠? 당연히 끼워 있어야죠. 끼워 있게 되면 흙이 이제 귀를 살려야 되는데 백이 단수 치고 있고 뭐 이런 것을 단수 쳐서 선수 잡고요. 백이 흙이고 끊어 잡아야 되는데 백이 선수로 처리가 돼서 이 변화하고 지금 실전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그 그림하고 지금 이 변화와 비교를 해보시면 얼마만큼의 차이가 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대개 저렇게 두 개 요래 붙은 모양에서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먼저 끼워 있는 쪽이 좀 유리하게 될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백이 끼워 있게 되면 백의 주변이 상당히 두터운 형태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흙이 이곳을 산 이후에 백이 또 한 수 가일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선수를 흙이 잡게 되는 것이고요.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끼워가는 변화는 백이 선수를 잡는 것이기 때문에 특히 초반에서 한 수의 가치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병식 선수는 그냥 두텁게 지금 두고 있습니다. 예. 지금 좌상기 쪽은 백이 젖혀서 뭐 있거나 호구 치는 수가 선수기 때문에 이것을 감안한다면은 상당히 두통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병식 선수는 아까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기풍은 침착한 기풍이라고 정말 침착하게 두텁게 두네요. 단점은 덜컥수라고 얘기를 하고 했었습니다. 오늘 바둑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좀 두텁게 좀 짜고 있고요. 조금 이게 급전을 유도해서 좀 전투를 즐긴다기보다도 좀 장기전으로 이끄는 스타일로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바둑이 상당히 그 안정감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백의 선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백이 뭐 이것을 뭐 있거나 뭐 때려낼 수도 있고요. 지금 이 한 점을 뭐 버리는 것도 크긴 하지만 지금 이 흙의 흙의 두툼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곳의 가치가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중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흙도 뭐 이곳을 이제 단수 쳐서 뭐 최대한 모양을 이제 만들겠지만 이 한 점의 가치가 지금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곳을 가볍게 보고 좀 뭐 눈목자를 해서 좀 가볍게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보이고 사실 백이 쪽을 때려내기보다는 있는 변화가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있고 뭐 흙이 쪽을 이제 뭐 늘게 된다면 이것을 밀어가서요. 이 변화는 백이 괜찮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실전보다는 그러니까 흙에게 단수를 당하는 것보다는 있는 쪽이 지금 주요 배석을 고려했을 때는 나은 것 같습니다. 그 흙집이 별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시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거 이어주질 않고 그냥 두면서 패를 노리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곳은 지금 백이 그냥 갑니까? 이곳 패감을 쓰려는 것 같은데요. 좌상기 쪽에. 근데 흙은 그거 받으면 안 되는데요. 패감이 없거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이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대덕 본 거 아닙니까? 지금 전희준 선수가 큰 실수했어요. 뭐냐면
흑은 당연히 이 패를 받으면 안 돼요. 왜냐? 패감이 없으니까. 이곳은 이제 백이 뭐 밀거나 아니면 뭐 이곳을 둬서 잡고요. 그리고 뭐 흑이 이쪽을 이제 구자를 해서 이 백에 대한 공격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변화는 백의 대성공이에요. 아, 그 바꿔 치는 게 기세네요. 예, 기세고. 그 장면에서는 지금은 흑의 입장에서는 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네. 지금 전희준 선수가 큰 손실을 봤어요. 아, 근데 백이 여기까지 들어갔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병식 선수의 장점. 네. 그 침착함이지 침착인데요.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한번 그 패에서 이득을 좀 봤거든요. 네. 좀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좀 과감하게 뛰어들었는데 그만큼 이 백의 주변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네.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리한 선택은 아닌데 네. 평소에 이병식 선수와 그러니까 평소에 이병식 선수의 깊음과는 좀 잘 맞지 네, 않는 네. 그런 선택이라는 것이죠. 그러네요. 이것은 뭐 이것을 끊을 수도 있고요. 끊으면 될 것 같습니다. 끊고 나면 호구 치는 수인데 지금은 끊는 게 더 유력할 것 같아요. 아, 저거는 아니잖아요. 저것도 사실 좋은가요? 이 수보다는 끊는 것이 나아 보이는데 네. 뭐 이것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흑이 있게 되면 이것을 이제 밀어 올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흑이 호구 치면 백도 이어서 흑도 다음 행마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초반은 대구 대공고의 이병식 선수가 지금 리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희준 선수도 이렇게 도는 걸 보면은 지금 좌상기 팩감을 안 받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거기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이 빵빵 때려냈을 때 우아기를 아주 침착하게 차렷하는 거 보면은 굉장히 침착한 기풍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희준 선수도 기풍이 좀 균형감을 얘기했었고 장점은 잘 무너지지 않는다. 잘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공격적인 기풍이 아니고 좀 수비적이고 좀 장기전으로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하변 쪽 처리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기풍이더라고 하더라도 강하게 둬야 될 때 강하게 둬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특히 뭐 상변 쪽 처리도 그렇고 좀 느슨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수들이 조금씩 보여지기 때문에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좀 맞지 않는 그런 선택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변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 백이 좀 덕점을 올렸고요. 2차전이 지금 상변에서 지금 전투가 벌어집니다. 네, 아마 상변에서 이바둑의 어느 정도 향방이 결정될 것 같은데 사실 이 하변 쪽에서의 처리는 백이 대성공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흑이 큰 손실을 봤어요. 예, 여기서 흑의 행마가 쉽지는 않죠. 사실 흑도 엷은 형태거든요.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흑이 있고 백이 밀어가게 된다면 당장 백이 이곳을 나와 끊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흑도 이곳을 강하게 젖혀서 싸우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뭐 이곳을 이제 뛰어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흑이 이 백에 대한 압박을 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이 흑돌이 백에게 공격을 받는 그런 진행이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의 주도권을 백이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막상 막 몰리다 보면은 흑도 뭐 벌어놓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집이. 그렇죠. 사실 실리만 놓고 본다면은 흑보다는 백이 그렇습니다. 거의 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곳이 다 선수고요. 사실 좌변 쪽 실리도 상당하고 그다음에 이 하변 쪽과 우변 쪽 이 곳곳에 실리가 있는데 뭐 흑도 이곳 우하기 쪽과 우상기 그 외에는 뭐 이렇다 할 집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집 균형도 백이 나쁘지 않고 백이 상당히 전체적으로 두텁기 때문에 흑이 조금 분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 9, 8. 근데 두 선수 모두 정말 좀 침착하네요. 정말 침착하고 많이 두지 않겠다 이런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반전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 24배 고교동문전, 대구 대건고와 중앙고의
32강전 5경기 제1국 중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대구 대건고등학교 2장입니다. 임덕빈 선수입니다. 실수를 줄이자. 네, 대구 대공고의 에이스죠. 예, 사실 그동안 임덕빈 선수가 상당히 또 좋은 내용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 대회에서도 기대가 되고요. 임덕빈 선수는 또 대학생 시절에 또 그 매일신문사 주최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바 있는 화려한 또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임덕빈 선수의 장점은 꾸준함, 단점은 서두르다가 그르침이라고 적었고요. 네, 대구 대공고에서는 역시 임덕빈 선수가 얼마큼 해주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앙고등학교 2장입니다. 홍영국 선수입니다. 열심히 두자. 네, 기풍은 좀 두터움인데요. 근데 자신의 바둑의 장점은 싸움바둑, 그리고 단점으로는 급함이라고 적었는데 지금 사실 그 중앙고가 초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량이 또 줌으로 그렇습니다. 하셨거든요. 네. 네. 또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대국을 시작하겠습니다. 그죠? 그 정도일 것 같아요. 호구를 치는 것은 백이 이어서 그 다음에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임덕빈 선수 바로 나와 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자신감이죠. 사실 제가 처음에 예상해드렸던 그림은 이제 백이 밀어가는 수인데 그건 좀 수비적인 수였고요. 네. 지금 나와 끊는 수는 오히려 수비보다는 좀 공격을 선택을 했는데 사실 웬만한 자신감이 없으면 저렇게 끊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뭐 임덕빈 선수 그런 자신감이 지금 나와 끊는 곳에서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임덕빈 선수는 대구 대건고등학교 에이스인데요. 예선에서 두는 걸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예. 정말 놀랬거든요. 그렇습니다. 젊은 선수들하고 네. 두는데도 그냥 막 대마를 잡고 이기고 그러신. 예.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임덕빈 선수에 대한 기억이 좀 있습니다. 사실 그 대구 대공고가 그동안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렇습니다. 임덕빈 선수는 그 딱 기억에 많이 남는 게 실수가 별로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매번 대국 내용이 상당히 좀 좋았기 때문에 제가 네네. 그런 부분을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덕빈 선수는 지금 고교 동문전에 나오는 모든 선수 중에서 거의 최고령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죠. 지금 43년생이시기 때문에 네네. 지금 출전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좀 거의 최고령자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도 그 실력이란 게 정말 대단하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좀 건강도 유지하시고 이 정도 실력을 갖추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렇습니다. 대단하십니다. 지금 형세가 지금 대구 대구가 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임덕빈 선수가 지금 강하게 나오면서 지금 승부처를 맞이했습니다. 지금 흑의 입장에서는 그 상변 쪽 흑 석점을 버리는 것은 너무나 크고요. 네. 그렇다고 자칫 살리다가 형세를 한 번에 좀 걸어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앙고의 홍영 선수가 상당히 그 전투바둑인데 오히려 백이 저렇게 강하게 나오게 되면서 상당히 좀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사실 공격을 즐겨하는 쪽에서 사실 공격을 받는 입장에 되면 상당히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버리지 않겠다고 지금 얘기를 그렇죠. 했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백이 불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됩니까? 그건 아니죠. 임덕빈 선수는 실수입니다. 예. 제가 지금까지 계속 그 임덕빈 선수에 대한 그 칭찬을 좀 해드렸는데 네. 지금은 실수예요. 이거는 당연히 두 점을 살려야죠. 두 점을 살리고 흑이 이곳을 뭐 잇는다고 하더라도 백이 이곳을 살면 됩니다. 살았죠, 이어면. 네. 살면 흑이 계속 밀어가야 되는데 이것은 백이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네. 백이 선수 잡아서 이거 젖혀가면 흑이 지금 상당히 지금 엷은 형태인데 그러네요. 지금 이 흑 한 점을 잡고 이 두 점을 버리는 것은 지금 형세가 백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 선택이 전체적인 형세에서는 백이 나쁘지 않겠지만 네. 이 부분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백이 대실패예요. 네. 정말 갑자기 약간
생각을 가지신 네. 모양인데요. 아, 조금 아쉽습니다, 저기는. 그렇죠. 조금 지금 형세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좀 형세가 좋으면 좀 추위를 탄다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좀 네. 추위를 타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묘한 게 제가 이렇게 좀 좋은 얘기를 많이 해드리면 네. 꼭 실수를 하시더라고요. 네. 제가 임덕빈 선수에 대한 그 좋았던 기억이 많았는데 네네. 제가 볼 때는 거의 뭐 첫 번째 실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여기서는 또 저렇게 강하게 또. 네. 지금 형세는 만만치 않아졌어요, 사실. 예. 상변에서 흑의 처리가 너무 잘 됐거든요. 네. 정말 백이 강하게 뒀으면 거의 좀 걷잡을 수 없이 좀 그렇죠. 불리해졌을 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흑이 좀 무리한 싸움이 될 수가 있는 상황에서 임덕빈 선수가 좀 실수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형세는 만만치 않아졌고요. 사실 지금 1국의 오더를 보면 대구 대공고는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만일 이 1국을 놓치게 된다면 지금 이상국의 중앙구에서는 뭐 베스트 선수들이 다 그렇습니다.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페어 대국에서 최강의 조합을 쓸 수가 있고 또 3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1국을 놓친다면 대구 대공고는 상당히 고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다음 행마. 근데 이곳을 왜 흙이 찔렀죠? 네. 부분적으로는 상당한 악수거든요. 이곳을 찔렀다는 것은 이곳에 대한 어떤 그 공격을 노리겠다는 건데 지금 오히려 백에게 호구되는 자세를 만들어줘서 상당한 악수입니다. 이 교환은. 중앙 쪽에 뭐 약점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긴 하지만 부분적으로 워낙 악수기 때문에 이런 교환은 되도록 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네, 지금 부처간수는 이 흙모양이 좀 탄력을 갖추겠다는 건데 이 교환도 좀 악수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것을 받지 않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네. 그렇다면 흙이 가고 싶은 곳이 있다는 것인데 지금은 이 날일자도 괜찮아 보이고요. 반대로 백이 이곳에 오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두터움의 차이가 크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네, 상변 쪽에서 좀 아쉬운 기회를 놓쳤지만, 근데 지금 이거 왜 두죠? 네. 이거는 실수인데요. 흙이 이렇게 두더라도 백이 이쪽을 찝고 패로 들어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패는 백의 꽃놀이패입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백이 끼우게 되면 흙이 후퇴를 해야 되는데 흙이 이쪽을 뚫을 이유가 없죠. 그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전혀 없는 곳인데요. 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홍영구 선수가 좀 서두르고 있어요. 좀 그런 서두른다는 느낌을 지금 받게 되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네. 반면에 임덕빈 선수는 지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런 것도 이제 경험이죠. 네. 임덕빈 선수의 그 노련함이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근데 모든 경기가 다 그렇지만 서두르면 안 됩니다. 네. 네. 서둘러서 좋을 건 없어요. 뭐 인생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지켜놓더라도 역시 흙이 둔 거는 악수겠죠. 악수죠. 예. 네. 지금 이곳에 흙이 후퇴를 해야 된다고 가정을 해보면 네. 이 교환이 악수라는 걸 알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지금 백이 들여다봐서 지금 모양을 좀 정리하겠다는 의지로 보이고요. 근데 이것보다는 그냥 한 칸 뛰는 게 낫죠. 예를 들어 지금 백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과 네. 백이 두면 흙이 이제 이 정도 지켜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백이 이곳을 둔 그러네. 것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한 칸 뛰는 것이 낫습니다. 한 칸 뛰면서 좀 연결이 미비한 거를
은근히 노리는 게 더 기분 나빴을 것 같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이렇게 둔 이상은 느는 수보다는 이쪽을 틀어막는 것이 좀 나을 네. 것 같고요. 예, 지금 틀어막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무리수인데요. 임덕빈 선수 큰 실수했습니다. 지금 흙이 끊고요. 어이구, 이거 되게 안 되는데요. 아, 이렇게 버팁니까?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건 뭐죠? 임덕빈 선수가 큰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100이 안 되는 수순이에요. 네, 그냥 그렇게 쉬워. 이건 100이 잡혔는데요. 예, 이거 갑자기 이건 역전입니다. 이 수순이 진행되기 전에는 그래도 미세하지만 100이 좀 네, 100이 조금 유리했던 형태였죠. 그렇죠. 그리고 흙이 쪽을 뒀을 때 네. 그때라도 100이 이쪽 반발을 한다든지 했어야 되는데 임덕빈 선수가 지금 큰 착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건 잡혔는데요, 100이? 이건 아니 홍영국 선수 이거 뒀으면 봐도 끝인데. 지금 홍영국 선수가 거기를 두고는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지금 두 선수 모두 대착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흙이 뒀으면 이 105 지금 다 잡힙니다. 네. 지금 바둑이 끝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홍영국 선수가 지금 착각을 일으켰고, 글쎄 정말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네요, 저는. 예, 정말 양쪽 선수들이 지금 뭔가 마음이 굉장히 급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도저히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신감 있게 이 진행을 선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 수가 그렇게 어려운 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흙이 들 수 있는 수가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이 변화를 착각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머리하고 손하고 따로 논다 그러잖아요, 가끔씩. 예. 좀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두 선수가 동시에 착각을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임덕빈 선수는 용군 갔다 왔습니다, 정말. 근데 오늘 바둑만 놓고 보면 평소에 임덕빈 선수 같지 않은 실수가 정말 지금 그렇습니다. 몇 번 네. 나왔어요. 대단한 실력인데요, 보통 그렇죠. 때는. 네. 홍영국 선수는 또 기후의 회장을 또 맡고 있습니다. 정말 이 중앙 처리 과정에서 한 번에 승부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대착각을 한 거죠. 근데 네. 두 선수가 동시에 했다는 것이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그렇다고 이곳에서 100이 큰 이득을 본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지금 흙이 그곳을 붙입니까? 중반전 종료 3분 남았습니다. 이곳을 젖혀가면 그 다음이 그러니까 이 붙이는 수가 큰 의미가 없는데요. 네. 그것을 왜 젖히죠? 반대쪽을 젖혀야 되는데 이곳은 흙은 이곳에 지금 갈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흙을 좀 도와준 수거든요. 두 선수 다 그렇게 아니요. 좋은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두 선수가 지금 실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것도요, 흙이 단수 치고, 그렇죠. 단수 치고 호구 치면 100이 이상하죠. 오히려 지금 공격하던 흙이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거 네, 그렇게 갑니다. 흙이 상당히 잘 됐죠. 이제 100이 이제 약간 뛰게 되는데, 100이 잡히진 않겠지만, 100이 상당히 엷어졌어요, 바둑이. 오늘 임덕빈 선수 컨디션이 좋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중반전 종료 2분 남았습니다. 네, 홍영국 선수도 마음이 급하고요. 이건 봐도 모르겠는데요. 그건 또 무슨 수입니까? 아니 그냥 연결하면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씹어서 잡히기 장문인데요. 때문에. 네. 그럼 거기 연결해야 되는데 100이 이곳 이어서
이 교환이 대학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 하중앙 이 백 전체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두 선수 실수가 너무 많은데요, 이거. 제가 볼 때 지금 바둑 역전이에요. 지금 흑이 유리합니다. 흑이 집이 얘기를 내주는 그런 바둑인가요? 여기를 왜 짓습니까 또? 중반전 종료 지금 1분 패가 남았습니다. 있는데. 아니 이것은 끊더라도 이거 치우게 되면 석점이 잡히기 때문에 아무 의미 없는 수를 한 수도 없어요, 지금 흑이. 승부 알 수 없겠는데. 예, 오늘 두 선수가 작은 실수가 아닌 큰 실수를 지금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승부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두 선수가 지금 중반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나온 1국에 나온 선수 중에서는 가장 그 에이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에이스 선수들이 이런 좀 어이없는 실수가 계속 나온다는 것은 저도 사실 조금 좀 당황스럽네요.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홍영구 선수가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급해요. 예, 지금 막. 지금 철기에 몰린 상황이 아니거든요. 마음이 너무 급해요. 그리고 3장이 있으니까 넘겨도 되는데 그렇죠. 지금 굉장히 급해요. 예. 중반전 종료되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진행이 됩니다. 다시 만난 청춘, 우정의 수담, 예스24배 고교동문전, 대구 대건고와 중앙고의 32강전 5경기 제1국 종반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대구 대건고등학교 3장입니다. 송국헌 선수입니다. 감개무량하다고 합니다. 네, 송국헌 선수는 현재 대구 대공고의 지금 단장을 맡고 계시고요. 본인 바둑의 장점, 대세관, 그리고 단점으로는 좀 경솔한 점을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그 대국전에 검소실에 잠깐 만났는데, 이게 바둑을 두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몸풀기를 좀 하고 계셨는데, 또 오늘 이 중요한 1국 종반전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승부처를 맞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떤 역할을 해주실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중앙고등학교 3장입니다. 네, 조용일 선수입니다. 재밌게 두자. 네, 조용일 선수. 뭐 장점으로는 수일기, 또 단점으로는 형세 판단. 사실 이 종반에 나온 선수가 형세 판단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인공지능 연구량이 지금 줌인데 인공지능 연구량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백부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까? 이건 흑이 잘 됐는데요? 흑이 잘 됐는데 문제는 약점이 있죠. 예. 예. 자, 이 우변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중앙 쪽에 흑이 잡히긴 했지만 이것보다는 이 우변의 가치가 더 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변 쪽을 백이 나와 끊게 되면 네. 흑이 있게 되고 요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 흑이 잡혔어요. 백이 받았거든요. 계속 그쪽을 두고 있는데. 근데 지금 두 선수 모두 이것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이것을 백이 보게 된다면 이 바둑은 백의 승리가 될 것 같고요. 만일 보지 못하게 된다면 이곳에 흑의 실리가 커서 이건 흑이 유리할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송국헌 선수가 지금 이렇게 둔다는 건 지금 두 선수 모두 이 우변 쪽 수를 좀 보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예요. 네. 예. 우변을 흑이 가일수하는 순간 너무 커서 더 이상 어렵겠네요. 지금 집을 제가 정확히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모양으로 대충 보면 네네. 이곳에 흑의 실리가 너무 커요. 예. 근데 백집이라고 본다면은 이 좌변 쪽이 조금 이곳이 뚫리면서 많이 치워졌고요. 그리고 중앙 쪽 실리는 흑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혀 그쪽은 두 기사 다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못 보고 있어요. 예. 지금은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수단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흙이 다르게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받는 것은 백이 호구 친 다음에 또 뚫고 나오는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치중하고 예, 이거 두게 되면 역시 흙이 안 됩니다.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네요. 지금 이쪽 변화에 대해서는. 뚫었어요. 단순히 밀어간 것인지 끝내기를 한 것인지 아니면 끊는 수를 본 것인지는 봐야겠습니다. 못 보고 있네요. 근데 대구 대공고 지금 1국의 최강의 조합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만일 이 1국을 패하게 된다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러네요. 네. 집을 한번 세볼까요? 이곳이 10집, 16, 26, 36, 38, 40, 45, 쉬운, 둘, 쉬운 다섯, 60집. 66, 70, 72, 75, 거의 80집에 가깝게 나와요. 네. 지금 80집. 80 너무 많아요. 지금 100집이 넷, 다섯, 여섯, 14, 16, 20, 23, 27, 30, 32, 35, 36, 40, 43, 44, 45, 50, 한 60집 정도거든요. 아까 흙집이 한 70집이었죠? 80이었나요? 네, 80이었던 것 같은데요. 집 차이 많이 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변에서 백이 끊는 수를 발견한다면은 이바둑을 대구 대공고가 가져갈 수가 있고요. 만일 그 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바둑은 중앙고의 승리입니다. 만일 중앙고가 승리하게 된다면 정말 중앙고로서는 뜻하지 않은 승리거든요. 정말 뭐 2국에서, 그러니까 2, 3국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중앙고의 전략이었는데, 지금 대구 대공고 상당한 위기입니다. 지금 1국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대구 대공고에서 나올 수 있는 최강의 조합을 내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네. 예, 지금 중앙고는 베스트 전략이 아니었거든요. 네. 1국을 파게 된다면 대공고 확실히 저 자리에 앉으면 긴장들을 해서 그런지 수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직도 지금 이 시한폭탄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글쎄요, 지금 확률적으로 보면 이 송국현 선수가 그냥 우변을 그러니까 순하는 걸 보지 못하고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네네네. 또 0.001%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예. 두고 봐야겠죠. 정말 이런 경우도 흔한 경우는 아닌데 그렇죠. 지금. 사실 이 우변 쪽은 그렇게 어려운 변화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의 실력이라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곳인데 사실 이런 그 스튜디오 대구, 네. 이 고교동문전에서 좀 상당히 좀 긴장도 많이 되고 그러면 저런 것을 그냥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바둑은 마지막 공배를 메우고 종료 선언이 나오기 전까지 글쎄요, 이바둑은 종료 선언을 네. 보통은 이제 마지막 반패가 남은 시점에서 종료 선언을 해야 되는데 네. 이바둑은 지금 한 수로 인해서 승부가 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 종료 선언을 언제 해야 될지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정말 애매하네요. 네, 제가 볼 때는 공배를 다 메우기 전까지 종료 선언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바둑은. 그러니까 공배를 메우는 것도 그 바둑이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수가 날 수 있는 곳이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이 바둑은 제가 공배를 다 메우기 전까지 종료 선언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송국헌 선수는 좀 승부를 좀 포기한 그런 느낌이고요. 네. 근데 아직 승부를 포기하긴 이릅니다. 아직 마지막 수단이 남아있어요. 정말 진풍경입니다. 네. 저도 지금 고교동문전을 여러 해 해설을 했지만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가 나는 곳을 그리고 그 수도 어려운 수가 아닙니다. 네.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수를 두 선수 모두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당황스럽네요, 저도. 흑 공제 3분전입니다. 네, 이 바둑은 공배가 다 메워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앙고도
대단합니다. 지금 베스트 전력을 내보내지 않고도 지금 대구 대공고의 에이스 적을 맞아서 지금 이런 바둑을 보여준다는 게 그렇습니다. 네. 중앙고 좀 기대가 되는데요. 사실 정기 대회에서도 8강에 진출을 했었고 또 상대 팀들이 뭐 막강한 팀들, 아주 강팀들을 만나서 그렇죠. 네. 네, 특히 2회 그러니까 두 번이나 우승을 차지한 경기고를 물리치고 8강에 진출했었고 또 8강전 상대도 3회 대 우승팀 부산 개성고와 아주 대등한 승부를 펼쳤었거든요. 네. 아, 재밌네요. 정말 저런 수는 공배 메우다가도 갑자기 이상하다 그러면서 둘 수도 있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바둑이 좀 불리한 쪽에서는 혹시 수가 날 수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그쪽을 쳐다볼 수도 있고 네. 반대로 또 형세가 유리한 쪽에서는 혹시 수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그곳을 쳐다볼 수가 있는데 한 번도 눈길도 안 주던데요. 네, 눈길도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당연히 수가 안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사실 바둑 두다 보면 좀 뒷맛이 나쁜 곳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항상 그곳은 좀 신경이 쓰이는데 두 선수 모두 전혀 그 의식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공제 2분전입니다. 보통 때 지금 두시는 분들의 선수들의 실력이라면 그냥 한눈에 알아볼 네, 그런 뭐 약점인데요.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공배를 메우기 때문에 시간 종료를 대국 종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가 나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종료 선언은 공배가 다 메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바둑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제가 종료 선언을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가 이제 종료를 동의를 해야 됩니다. 계속 진행하죠. 무슨 둘 다 뒀다고 하시는데 두 선수가 지금 대국 종료를 선언했기 때문에 예, 지금 개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걔가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보질 못했네요. 네. 사실 저도 이런 경우 처음이에요. 처음입니다, 정말. 네. 그것도 어려운 수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두 선수도 좀 당황했을 거예요. 원래 공배 메우기 전에 제가 종료 선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종료 선언을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대국이 끝나고 이제 검토실에 이제 동료 선수들에게 아마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으면 이런 경우 정말 처음입니다. 이 바둑을 중앙고가 승리를 가져가네요. 근데 지금 대구 대공고로서는 그러니까 에이스 임덕빈 선수가 네네. 지금 실수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 바둑을 역전당했다는 게 상당히 뼈 아픕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믿음직한 선수인데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송국헌 선수도요. 지금 이 집이 몇 집입니까? 근데 이렇게 저 집을 짓는 경우는 처음이어가지고 34집인가요? 아니 왜 집을 저렇게 지으시죠? 54가 나나요? 100 어떻게 되나요? 34집이요. 예, 34집 같은데요? 54거든요, 그건. 예. 저도 집을 저렇게 짓는 경우 처음이어가지고. 예. 네. 예, 흙이 54고요. 백이 28집. 26집 차이인데요. 예, 그러면 이제 19집 반. 예, 19집 반. 예, 흙이 승리했습니다.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대구 대공고등학교는 네.
그걸 못 봤다는 걸 갖다 알게 되는 순간, 예, 정말. 머리를 좀 감싸질 것 같은데요. 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지금 이런 바둑 처음 보는데요. 사실 초반은 좀 대구 대공과 앞서 나갔지만 중반전에 사실 가장 그 믿었던 임덕빈 선수가 좀 그 착각이 좀 몇 번 나왔어요. 정말 평토답지 않게. 그러면서 흐름이 좀 바뀌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 우변 쪽 처리 과정에서 지금 이 두 학교의 두 선수가 동시에 정말 그 대착각을 일으켰고 사실 그 우변 쪽에 그 순하는 것은 평소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수들인데 그렇습니다. 마지막 공변을 메우는 순간까지 두 선수가 보지 못하게 되면서 좀 중앙고로서는 좀 행운의 승리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뭐 2국, 3국에서는 뭐 중앙고등학교는 에이스들을 아껴놓고 있고요. 대구 대건고등학교는 정말 위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인데요. 네, 1국에 뭐 에이스업을 내보내고 졌다면 지금 대구 대공고는 상당한 타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2국에 지금 임할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